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은 실과 2단원 생활과 동식물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 기억하나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식물 가꾸기와 동물 기르기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았고 그 과정을 사례를 들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엔 어떤 내용을 배울까요? 오늘은 첫 번째 소단원 생활과 동식물 중 두 번째 차시인 동식물 자원은 왜 중요할까요? 라는 주제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공부를 할 때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하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동식물 자원은 왜 중요할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은 생활 속 동식물 자원의 사례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좋아하나요? 영화 속에서 다양한 동식물 자원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어떤 영화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영화는 마션입니다. 이거 본 친구들 있나요? 마션을 안 본 친구들도 있을 테니 간단하게 줄거리를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마크는 화성 탐사 도중 예기치 못한 모래폭풍으로 팀원들과 떨어져 고립되고 동료들은 마크가 사망한 줄 알고 화성을 떠납니다. 홀로 화성에 남은 마크는 나사와 동료들에게 자신의 생존을 알릴 방법을 찾아내 연락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구조대가 화성에 도착하기까지 빨라도 4년이 걸리고 마크에게 남은 식량은 한 달치 뿐입니다. 마크는 식물학자였는데 그 전공을 살려서 감자를 직접 재배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에서는 어떤 동식물 자원이 활용되고 있나요? 네, 바로 감자입니다. 어떻게 활용되고 있을까요? 마션의 주인공인 마크가 자신의 변을 걸음으로써서 감자를 재배함으로써 식량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영화는 마음이입니다. 마음이 본 친구들 있나요? 포스터만 봐도 어떤 동식물 자원에 대한 것인지 알 수 있겠죠? 강아지가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의 줄거리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외딴 시골에 사는 찬이와 소희는 엄마 없이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소희를 위해 찬이가 강아지를 훔쳐오고 강아지에게 마음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이들은 가족이 되어 즐겁고 행복하게 지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고로 소희가 죽었습니다. 찬이는 강아지 다리 탓을 하며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찬이가 엄마를 찾아 홀로 집을 떠나자 다리가 찬이를 찾아 나서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에서는 강아지가 등장하는데요. 이 강아지는 친구이자 가족처럼 주인의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그런 존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 두 편 속에서 동식물 자원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동식물 자원의 의미에 대해 다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동식물 자원에서 자원이란 어떤 뜻인지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인간 생활과 경제 생산에 가치 있게 쓰이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자원 중에서 동식물 자원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종류가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동물의 종류 무엇이 있나요? 사자, 기린, 개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요. 그 안에서도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식물도 마찬가지고요. 두 번째, 스스로 번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속해서 생산할 수 있는 자원이라는 점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것입니다. 다른 자원들과 달리 동식물 자원은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 윤리를 지켜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특징을 가진 동식물 자원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교과서 24쪽을 펴보겠습니다. 4가지 활용 분야가 나와 있네요.
첫 번째는 식량 자원입니다. 곡식, 과일, 채소, 고기 등 다양하고 풍부한 먹을거리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는 제품의 재료, 원료입니다. 생활에 필요한 옷, 신발, 화장품, 의약품 등 재료나 원료로 쓰입니다. 세 번째는 생태 자원입니다. 환경 정화, 생태계 유지 등 사람이 살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 유지합니다. 마지막은 사회문화 자원입니다. 애완동물과 화초는 우리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주고 식물원이나 수목원은 관광 자원으로 이용합니다. 그럼 각각 활용 분야의 구체적인 사례를 그림을 통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식량 자원입니다. 우리는 동물의 고기, 알, 젖 등을 이용합니다. 지금 사진을 보면 우유 사진도 있고 고기를 썰어 놓은 사진도 있고 계란이 쌓여 있는 사진도 있습니다. 또한 쌀로 밥을 짓고 채소로 반찬을 만들어 먹습니다. 이렇게 동물과 식물은 우리의 식량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품의 재료 원료입니다. 그림을 보면 소나 양 등의 가죽을 이용해 옷이나 가구 같은 생활용품을 만들 수 있고요. 목화, 마, 누에에서 실을 뽑아 의류를 만들기도 합니다. 또한 의약품이나 건강식품의 원료, 재료로 활용할 수 있고요. 화장품의 성분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생태자원입니다. 식물은 환경오염 물질을 흡수하거나 정화해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만듭니다. 동식물은 생태계를 유지해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자연환경을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또 식물은 홍수를 예방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문화 자원입니다. 우리가 화초를 키우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얻기도 하고요. 동물원이나 식물원에서 관광이나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여행을 통해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게 해주고 자연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이렇게 동식물 자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동식물 자원을 이용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크니 잘 보존하면서 개발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구나. 살아있는 생명체이기도 하니까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각각의 특성에 맞게 보살펴야지. 이제 교과서 24쪽 아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식물 자원의 중요성 알아보기. 생활 속에서 동식물을 자원으로 이용하는 사례를 찾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적어봅시다. 지금 교과서에는 예시로 벼가 나와 있네요. 자원으로 이용하는 사례에는 쌀을 밥, 떡, 과자 등의 재료로 이용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에는 쌀을 주식으로 하는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중요한 식량 자원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시 하나만 보고는 어떻게 적어야 할지 모를 여러분을 위해 선생님이 한 가지 예시를 더 가지고 왔어요. 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자원으로 이용하는 사례로는 꽃은 정서적 안정감을 줍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는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기분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꽃이 없다면 자연 풍경이 덜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적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만의 예시를 찾아서 동식물 자원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또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교과서 24쪽 아래에 적어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에 우리는 동식물 자원의 중요성과 활용 분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동식물 자원을 이용할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고 했나요? 동식물 자원은 살아있는 생명체니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살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생활 속의 식물과 동물을 활용 목적에 따라 분류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